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방어작용을 급하게 이제 프린트 없이 제가 급한 대로 일단 이렇게 해서 드렸어서 블랭크를 한번 먼저 좀 여러분에게 채워보게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블랭크를 책을 찾아보지 아니하시고 채울 수 있겠죠. 그럼 좋겠어요. 책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블랭크를 저랑 같이 읽으면서 책을 찾아볼 거고, 그리고 넘기다 보면 어디가 딱 비어있냐면 여기 세 번째 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거 뭔가, 이건 내가 한국어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 원래 타이핑해서 넣으려 그랬어. 근데 바빴어 내가. 공강 시간이 딱 하나 있어서 내 계획대로 안 됐어. 결제해주고 뭐 어머님 상담하고 그러니까 너 수업 시간에 설명해준 거 여러분이 여기다 다 채워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쪽, 2쪽 나와있는 이 부분에 블랭크를 같이 채워볼게요. 다행히 병원치 종류가 나와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생생물과 곰팡이, 그 다음에 프라이오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선 빠진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블랭크 채울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종류도 배웠어요. 이런 건 다 감염성 질병이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방어작용 하면서 방어작용은 땡땡 면역, 땡땡 면역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면역과 무슨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 면역, 선천 면역. 그 다음에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 그죠?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천 면역의 표면의 방어작용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표면 내부의 방어작용들을 통해서 선천 면역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훨씬 더 병원체가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더 낫겠죠? 그 다음에 피부나 점막이나 또는 분비물에 라이소자임도 그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라이소자임은 천연 항생제더라. 세균의 세포벽을 구멍을 뚫어서 우리 몸에 혹시 침투된 세균들이 증식되지 못하도록 해준 형태더라. 그래서 라이소자임은 눈물에도 들어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분비물, 우리가 분비되는 분비물 안에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식세포 작용은 우리 몸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있는데 그 백혈구들 중에 정찰병에 해당하는 고정적으로 피부 표면에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었죠. 누구? 대식세포. 응. 아닌. 대식세포도 백혈구 중에 일종이고, 특별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건 분비하는 물질이고,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는 세포가 뭐였어요? 조금 약간 A? 좀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오조티림프고요? 아닌데. 아니죠. 네. 추수잖아요. 그죠, 추죠. 이건 선천면역이잖아요. 그죠? 일단 내 몸의 끝이 아닌 걸 다 일단 먼저 싸잡아서 먹어서 죽여볼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상처 부위가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게끔 하는 것과 관련된 염증 반응과 관련된. 힐러 오시기세요. 아니, 걔 아니야. 걔는 뒤쪽에 나와. 아직 나오려고 멀었어. 대식세포 아니에요? 아니야. 대식세포. 대식세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 아니야. 식균작용. 아니, 그러니까 식균작용. 혈장 아니고. 아니죠. 어? 자, 누구였어? 자, 히스타민을 분비하기 위해서, 야, 나 지금 이 새끼를 먹고 있는데, 나 지금 적군이 부족하거든? 나 지금 아군이 부족하거든? 빨리 아군 좀 동반시켜봐. 라고 하는 형태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는 세포의 이름이 뭐였어요? 염증받는. 대식세포. 대식세포도 걔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대식세포도 그런 백혈구 일종인데, 히스타민을, 대식세포라는 백혈구들이 모두 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건 아니에요. 걔만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아, 비만세포. 네, 비만세포. 뚱뚱한 세포, 비만세포. 비만세포. 분비한다고. 그치?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기능을 해주는 비만세포가 거기에 그림에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비만세포야. 염증 반응은 비만세포가 무엇을 분비하면서 먹고 백혈구 식기작용한과 동시에, 야, 나 이 새끼 먹었어. 나 지금 아군 부족하니까 아군 좀 많이 동반시켜줘. 라고 하여 히스타민을 분비하니까. 네. 수업이죠. 안녕하세요. 거기서 공부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요.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되는 거다. 그죠?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된 결과 상처 부위로. 그죠? 상처 부위 아군이 많이 동반돼.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군이 뭐야? 백혈구들이랄지 또는 뭐 여러가지 막 등등 얘네들이 동반되니까 상처 부위로 아군이 동반되게끔 하려면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죠? 네.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 그죠? 그리고 상처 부위, 그 다음에 그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막 동반됐던 얘네들이 막 폭풍적으로 막 이렇게 뜯어보고 하는 그 식균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빨개지거나 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특이적 면역은 아니야. 그죠? 염증 반응은 선천 면역, 그죠? 비특이적 면역입니다.
특이적 방어에 속한다는 걸 잘 카테고리를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더 헷갈릴 만한 부분이 뒤에 많이 있어. 여기서는 아직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넘겨봐요. 넘겨보니까. 자, 다음 3번에서 획득 면역에서 나오죠? 3번. 그럼 획득 면역 뭘까요? 후천 면역, 그죠? 네. 후천 면역이고, 후천 면역을 다른 말로 획득 면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 항원 항체 반응을 하더라. 그죠? 항원은 적군에서, 그러니까 내 거의 세포가 아닌, 내 몸에 있었던 원래 내 셀프 세포가 아닌, 넌 셀프. 내 몸의 것이 아닌 전반적인 전체를 다 우리 이걸 다 항원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항체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실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그죠?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감마 글로불린. 그죠?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걸로 모든 종류의 항체들은 이쪽에 불변부위 그죠? 모든 항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체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부위. 맞죠? 근데 여기만 각 항체에 적절하게끔 그 항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항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그죠?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항체들을 만들어서 분비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병원체면 또 다른 형태들 또 다른 비림프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항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죠?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항원에 따라 항원 인식 부위 바뀌어지는 부분이 이쪽 끝부분에 있더라. 그게 달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체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3번 카테고리가 다 뭐다? 획득 면역, 항원 항체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갑자기 이 획득 면역이 갑자기 갑툭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방금 계속 많이 했던 어떤 특정 병원체가 있어요. 나 지금 이런 새끼 먹었는데 요놈이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찾아서 죽여볼까요? 라고 하는 특정 뭔가를 먹고 난 내가 이걸 먹었거든요 라고 하는 걸 표출시켜주게 하는 식세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항원 제시세포야. 오케이? 이 항원 제시세포 다른 말로 해주는 역할이 식세포 작용해주는 거니까 대식세포. 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한 미션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야. 아까 그 비만세포는 내가 그걸 최초로 먹으면서 야 나 지금 여기서 먹었는데 얘 어떻게 해? 라고 해서 야 아군들 빨리 이쪽으로 오라 해 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비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얘는 야 나 이런 새끼 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완전히 없앴는데 거기서 그냥 그 순간 흔적을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혹시 몰라 요 놈이 또 다른 거에 숨겨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 놈을 찾아서 죽일 수 있도록 찾아서 그 특정 항원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표현을 시켜주는 형태로 기능하는 거라고 항원 제시세포. 그래서 자 이런 새끼 먹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표출을 시켜봅니다. 항원에 대한 정보 일부를. 그러면 이 정보를 읽어오는 거죠. 누가? 자 이제 후천 면역이 이 선천적 면역인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항원 제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가 분리된 게 아니야. 그지? 선천 면역하고 후천 면역이 따로 분리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항원 제세포 이렇게 해서 이걸 항원 제세포 얘를 표출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이거죠?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누구? 보조 T림프가 이거죠. 그래서 보조 T림프가 유일하게 그 정보를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조 T림프고요. 물론 이제 림프구도 그죠? 두 종류가 있죠. T림프구와 B림프구. 그죠? 이 둘의 차이는 뭐다? 우리가 이제 응용대 문제 풀 때 보통 림프구들은 림프구뿐만 아니라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 모든 혈액에 해당하는 혈액세포 성분들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골수에서 대부분 다 이런 림프구들이 생성이 되는데 근데 B림프는 골수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골수에서 성숙되는 거고요. 오케이?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됐다가 또 다른 우리 몸의 흉선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가슴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슴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숙이 되어야 해. 가슴샘이 있어야지만 T림프가 성숙돼서 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쥐인데 뭐 가슴샘을 제거를 시킨 어릴 때 가슴샘을 제거시킨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얘가 가슴샘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T림프가 없는 거구나? 그럼 그 다음 어떤 형태의 정상적인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겠구나 라고 유추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림프구들은 모두 다 골수 자체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T림프구, B림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림프구들이 이 T림프가 얘가 읽어와서 항원을 읽어와서 야 이런 새끼 들어온 것 같아 야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정보를 누구에게 토스해줍니까? B림프에게.
그럼 비림푸는 두 종류로 분화가 되죠. 어떻게 분화가 됩니까? 기억세포와 그죠? 예의 정보를 비림푸가 토수를 받게 되면 비림푸구는 제일 먼저 이 항원이 몇 년 몇 월 몇시 어떠한 사이즈만큼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당, 어떤 단백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능력은 전혀 안 갖고 있는 게 기억세포예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야. 얘와 동시에 특정 항원에 대항한, 특정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형제세포로 자,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억세포 만들어지고 기억세포의 일부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형제세포가 이 내부에서 항체를 겁나 뒤지게 많이 만드는 거죠. 똑같은 종류의 항체를. 맞죠? 똑같은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서 어디로 분비시켜요? 세포 바깥으로 뿅! 그러면 고율통합과학을 배우신 분은 그렇다면 이 형제세포 안에서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겠구나. 일반적인 세포보다 골지체뿐만 아니라 소포체, 거친 소포체, 거치면 소포체나 골지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세포 바깥으로 뭔가를 분비시키는 역할과 관련되어 있겠구나. 고율통합과학 1학기에 있어요. 놓쳤다면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 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비를 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얘가 겁나 많이 뒤지게 돌아다니고 있다. 항체가 너 찾았어. 너 딱 걸려서 이렇게 그렸으면 안 됐구나. 동그랗게 그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야 너 딱 걸렸어 하고서 요 숨겨져 있던 항원을 표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갖고 있죠. 오케이? 자, 근데 벌을 응징하는 역할은 항체 자체가 벌을 응징하는 역할을 갖고 있진 않아. 그치? 우리 경찰의 수사권하고, 그죠? 검찰이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권리가 분리되어 있잖아.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야 너 범인이지 라고 검거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얘를 실제 이 항원을 항체와 함께 제거시켜서 이 안 좋은 성분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독성 T림프구와 식균 작용으로 제거를 시키는 거야. 독성 T림프구. 되겠니? 얘네들을 림프구, 얘네들을 이렇게 같이 먹어서 제거를 시킵니다. 세포 안에서. 그래서 항체들의 일부 조각은 다시 재조립돼서 우리 몸에서 재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항원들은 아예 꺼져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서 자,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배웠고요. 그리고 후천면역에서 획득면역 하면서 자, 처음에 이 어떤 병원체가 최초로 들어왔었어. 그러면 최초로 들어오게 되면 원래부터 우리 몸에는 없었던 거니까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치? 처음 들어오자마자 항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항원 A가 등장을 했을 때 이 항원 A에 등장한 항체가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금 같은 그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항체가 뿅 만들어졌다가 얘가 도망가고 있었던 항원을 표집해갖고 너 뒤졌어 하고서 같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백신의 목적이 자, 요 첫 번째의 면역 과정 이걸 우리는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최초로 들어왔을 때. 근데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에 이미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놈이 나 누군지 모르지 라고 착각하여서 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너 기억세포. 내가 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기억세포가 빨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야 너 새끼 너 언제 들어왔던 놈이지 나 니 죽인 적 있거든 하고 해서 다 이때 처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억세포보다 훨씬 많은 기억세포를 만들고 동시에 이 몇 개의 기억세포가 아주 빠르게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막 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그죠? 잠복기가 없어요. 여기는 잠복기가 있는 거고요. 항체가 아직 안 만들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잠복기라고 합니다. 잠복기가 없이 굉장히 다수의 항체를 만들어서 내 몸은 그냥 콧물 조금 흘리고 지나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최초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두 번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항체를 다량 만들어서 방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2차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여러분 22 개정교육 과정의 이 내용 카테고리에서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그리고 이 후천면역의 항원항체 반응 안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 그대로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면역을 위해서 2차 면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2차 면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그러한 효과로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주사를 넣어주는 걸 우리 그걸 다 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백신.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시면서 백신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더 디테일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그것도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 여러분이 거의 이 생명과학 부분은 딱 2번의 시험, 6개월 만에 2번의 시험으로 내신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줄 거니 3페이지 넘겨봐. 비어있죠? 거기를 잘 들으면서 채우면서 우리 백신의 종류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우개 어딨니? 여기 있다. 자, 일단 백신은 크게 백신의 기능들은 다 전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걸 인지하셨죠? 그죠? 먼저 약화시킨, 그러니까 진짜배기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넣게 되면 복불복이야. 그 진짜배기가 너무 병원력이 커서, 그지? 너무 병원력이 커서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뭐 실험이잖아. 내가 실험실을 사는 거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찐짜배기보다 얘를 막 후드로 까가지고 되게 병원력을 약화시킨 형태들을 내가 먼저 주입을 받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끔 하는 게 이 백신의 기능인 거거든. 근데 그 백신의 종류 타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라져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냐? 백신의 종류. 자, 첫 번째. 큰 틀에서 약독화 생백신이라는 게 있고 불활성화 사백신이라는 게 있어. 자, 약독화 생백신. 백신의 종류가 약독화 생백신하고 첫 번째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활성화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 이름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 적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약독화 생백신, 불활성화 백신, 불활성화 백신을 다른 말로 사백신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두 가지를 더 적어드릴 건데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조합 백신하고 제조합 백신 그 다음에 유전자 기반 핵산 기반 백신. 여러분 공간은 넓으니까 넓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약독화 생백신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쓰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감염처럼 강한 면역을 주되 아프진 않게가 목적이야. 그래서 자, 뭐 여러 번의 그 병원체를 실질적인 그 병원체를 여러 번 배양시키고 개대시키고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유전적으로만 병원력을 약화시킨 상태의 실제 찐짜배기 균을 넣어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근데 진짜 감염처럼 되게 처음에 들어올 땐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1차 면역은 확실히 일어나겠죠, 기억세포가. 그죠? 그래서 약독화 생백신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몸 안에서 증식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도 모두 강하게 형성돼서 한 번만으로도 오래 가는 거야. 한 1회의 백신 주사만으로도 오래 가. 면역 지속이 길고 방법이 없다. 면역 지속이 길고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독성력을 약화시켜서 실질적인 어떤 병원 능력을 실질적으로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독화 생백신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있냐? 천연두 아주 오래됐던 형태들 천연두도 있고요. 그래서 천연두, 그 다음에 수두, 그 다음에 MMR이라고 해서
홍역이랑 불궐이랑 풍진이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이제 뭐 신생아 몇 개월 몇 주 되고 며칠 지났을 때 이제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약 그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있습니다. 종류들은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드렸고요, 적어드렸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약독화 생백신. 홍역 뭐랑 뭐죠? 홍역 플러스 볼거리 플러스 풍진 볼거리. 있어요. 볼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불활성화 백신, 다른 말로 사백신, 그죠? 죽였어. 그지? 그래서 백신 그 병원 능력을 완전히 다 죽인 형태야.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니야.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니라 그 병원체 자체를 죽였고, 그 병원체 일부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1차 면역을 일으키게끔 해주는 형태인 거죠. 그죠? 얘는 아예 실제 살아있는 얘인데 얘의 어떤 능력치만 약화시킨 거고, 얘는 아예 그 병원을 다 뒤지게 한 다음에 그 병원체가 우리 몸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이 병원체만 가지고는 특별한 어떤 특정 부위만을 이용해서 사용해주는 형태가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근데 봐봐, 강력하게 한 번에 접종만, 어차피 얘는 찐또백이잖아. 그치? 약화시키긴 했지만 찐또백이고, 얘는 그 병원체 진짜 중에 정말 일부만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는 한 번의 접종만으로 강력하게 뭔가 1차 면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불활성화 백신은 다른 말로 사백신은, 자,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왜냐면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복불복이야. 그잖아. 복불복이야.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으면 뭐 이렇게 너는 엄청난 능력인 거고, 그냥 못 살아남으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큰 차이점은 얘는 한 번으로 강력하지만, 그죠? 한 번으로 굉장히 강력한 면역력을 갖지만 그 한 번이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자, 약화시킨 형태로 다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얘는 안전이 일단 최우선 과제였어. 일단 되게 안전하게끔 안전이 최우선. 그래서 자, 거의 정말 진짜 너무 약해. 병원력이. 네, 병원력이 약해. 병원력. 이 병원체가 쉽게 말하면 항원력이죠. 항원의 능력이 약해요. 약간 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 번 주사, 그 약화시킨 형태의 불활성화니까 기능형이니까 여러 번 주사해줘서 너가 얘를 확실히 인식한 거니? 라고 확인해줘야 제대로 얘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간염, 뭐 A형 간염 아니면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을 수도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여자들은 그걸 이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임신을 준비할 때. 혹시 내가 그건 간염 예방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나 그게 없으면 그 아이가 임신이 된 상태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라고 하는 입자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도 그대로 가서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B형 감염도 예방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A형도 마찬가지, 뭐 풍신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능력치도 내가 어느 정도 항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임산부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몇 개월에 걸쳐서 예방주사를 몇 번에 걸쳐야지만 완벽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백신 능력을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2차 면역이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불활성화 백신, 사백신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자극이 일단 약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A형 감염, 그죠? 여러 번 주사해줘요. 여러 번 백신을 주사받아야 돼. 오케이? 여러 번 백신을 주사받아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 번. 열이나 완전히 죽인 병원체니까 여러 번 접종. 접종이라는 키워드로 그냥 설명해줄게. 왜 일부분만 넣지? 네? 그냥 죽인 시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복불복이잖아요. 내 면역력이 강력하니까 너의 면역력 수치를 알려줘라고 하면, 그래 너는 좀 면역력 강한 것 같으니까 찢어대기 해서 너는 한번 이겨내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면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과학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인데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 하고, 불활성화 백신이 크게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과 분핵화 백신. 자, 분핵화 백신.
모든 그 병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원을 다 전체적으로 다 불활성화시킨 백신 형태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태들은 일부 그 항원, 그 특정 항원이 이 해당하는 단백질이나 이거에 대한 당만, 그것만 유일하게 그걸 가지고 있네. 그것만 뽕 빼서 걔를 여러 번 접종해준 형태로 우리 몸에 어떤 병원, 면역력을 갖게끔 해주는 거. 자, 그래서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A형 감염 예방 주사들이 있어요. 소아마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주사 맞아줘야 되는 거고,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위기에 걸리는 질환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분해카 백신으로 뭐가 있냐면 뭐 당을 기본으로 하는 거 또는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는 거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단백 백신과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분해카. 그러니까 그 병원체만이 유일하게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단백질만을 꼭 뽑아서 걔를 여러 번 주사해줘서 내가 어떤 병원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이 병원체는 그 병원체만 어떤 특별한 다당류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것만 뽕 뽑아서 약화시켜가지고 걔를 주사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거죠. 병원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종류들 여러 개가 있는데, 단백 백신하고 그다음에 다당 백신 중에 단백 백신은 표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에 있는 표면의 단백질만 정제하여서 걔를 주사를 해주는 거야. 표면의 단백질.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단백질이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만을 정제하여 주사를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단백 백신. 다당 백신은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탄수화물 종류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만 걔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확실한 거죠. 너는 병원체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당류들을 이용해서 세균의, 그치? 세균 껍질에, 안 보여요? 세균 껍질의 캡슐 다당을 제시하는 거야. 그죠? 다당 백신과 단백 백신은 이렇게 좀 다르더라. 단백 백신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접종을 시켜주는 백신의 종류는 누가 있냐? 백일해가 있어요. 백일해. 기침 많이 나오고, 그죠? 어르신들이 가끔 많이 걸리는 질환, 어르신들만 걸리는 건 아니긴 한데 호흡기를 통해서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백일해랑 그다음에 B형 감염 등이 있고요. 백일해, B형 감염, 백일해와 B형 감염. 미안하다. A형 간염. 자, 간에 있는 염증이다. B형만 걸리는 게 아니다. 또 혈액형 B형만 걸려요, A형만 걸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간에 걸리는 염증 중에 하나인데 A타입 있고 B타입 있다 이거다. 바이러스가 다른가? 달라.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 자, 다당 백신에 해당하는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백신으로 만들어내주는 것도 뭐가 있냐? 다당 백신에서는 여기 보니까 폐렴구균, 수막구균의 백신들이 있대요. 폐렴구균과 수막구균, 폐렴구균, 수막구균의 백신들이 다당 백신에 해당하더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학 백신하고 핵산 기반 백신이 있어요. 핵산 기반. 생각을 해보니까, 자, 지금 현재 병원체라고 하는 여러 종류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생명공학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그냥 실제적인 이 병원체를 그대로 이용해서 뭔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일으킬 게 아니라 걔를 그냥 다량으로, 걔와 유사물을 그냥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다량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백신을 대량 생산해내자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용한 게 제조학 백신인 거야.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거. 즉, 정리해서 적어주면 병원체를 손대지 않고, 키워드야. 병원체를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손대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제 병원체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하여 얘를 똑같은 병원체를 그대로 공장을 이용해서, 다량의 공장을 이용해서, 다량의 공장들, 그러니까 이거야.
내 몸에 쉽게 들어서 내가 공장이면 내가 면역을 일으키는 공장이면 내 몸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나와 비슷한 다른 효모나 뭐 다른 어떤 세균들이나 다른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걸 공장으로 하여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다량으로 만들어 주자 이거야.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제공을 받자 이런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공장에서 깨끗하게 항원만 자 항체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대량 병원체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다량의 뭐를? 다량의 항원만을 깨끗한 그대로 다량의 깨끗한 항원을 대량 생산하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제조합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게 있어. 자궁경부암 백신. 백신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자궁경부암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자궁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은 주로 그런 기사들 많이 안 읽으셨을 건데 여성들의 질환,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 비뇨기과 질환이 남자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인 것처럼 여성만 그런 생식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여성이 고유의 생식기관, 난소, 자궁, 이제 이세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성 성을 결정해주는 그 기관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초경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는 형태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진짜 바이러스성 질환에 의해서 암이 많이 걸린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하는 그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걔가 이제 뭐 그 아이를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뭐 이렇게 얻어내기가 쉽진 않은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항원을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지? 이 병원력은 확실하고 그 외 나머지 거에 대한 능력은 좀 무너뜨린 상태로 깨끗한 형태의 그 다음에 얘를 우리 몸에 주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지? 대량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먼저부터 좀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러면 자궁경부암으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낮아지겠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그래요. 왜냐면 내 나이 때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산부인과에서 가서 맞는 게 그때 나이 때 한 10만원?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낮아지긴 했거든. 근데 지금 현재는 10대 청소년들은 거의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거의 자궁경부암 백신을 그냥 무료로 주사해줘. 그 국가건강검진이랄지 원하는 보건소에서 가서도 그냥 무료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주사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럼 걔가 그 무료로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백신에 대한 얘네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지? 오히려 이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는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명이 조금 더 많이 길어지게 된 거고 연장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가 유지가 되어야 인간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들이 다 자손을 낳는 그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또 아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아무튼 그런 형태로 그런 기술력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깨끗하고 순수한 대량 능력의 항원을, 다량의 깨끗한 항원을 대량 생산하여서 백신을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자궁경부암 백신, 이 제조합 백신이다, 대표적인 제조합 백신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저는 밥을 주문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너무 빠르게 변이가 돼서 막 와가지고, 그죠? 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병원력을 획득한다거나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지? 걔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DNA나 RNA들은 또 돌연변이가 DNA보다 RNA가 돌연변이가 겁나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들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이름의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을 숙주로 삼아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들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생기긴 했어. 그리고 이제 다 바깥쪽이 이제 단백질 껍질들을 갖고 있는 상태야. 그 특정 단백질 껍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지 뭐 독감을 일으키게 하는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걔네들도 이렇게 바깥쪽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갖고 있어. 고유한 단백질만은. 근데 그것도 내가 이 바이러스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RN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뀌게 되면 단백질 타입도 바뀔 수 있거든. 네, 발현시킨 단백질 타입도 바뀔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걔네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최대한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제일 가장 빠르게 어느 정도 가장 빠르게 설계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끔 하기 위해 자,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놓은 다음에 핵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은 다음에 그 항원 설계도를 주고 우리가 직접 항원을 만들게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주사받는 건 이 RNA 전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 전체를 주사받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RNA 구조 중 일부의 염기 서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이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특정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들마다,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들마다 특이적으로 늘 발현시키게 되는 이 특정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 일부를 대량으로 생산하여서 우리 몸에 그걸 주사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걔가 정상적으로 그 RNA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주면 내 몸에는 걔가 병원체가 들어와져 있는 거라고 똑같이 인식이 돼. 오케이? 그럼 그 병원체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냈겠지. 그치? 그러면 찜또배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든 대표적인 코로나들이 다 공통된 얘를 가지고 있겠잖아. 근데 나는 예전에 들어왔던 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들어왔던 적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 이게 핵산 기반 백신의 특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애들은 약화시킨 그 전반적인 병원체들을 막 뒤지게 두드러 패가지고 병원력을 약화시킨 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병원체를 주사를 받을 수 있었고 강하게 이래저래 아주 예전에는 또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조각 일부를 주사를 받을 수 있었고 그죠? 오케이? 근데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부를 디테일하게 다 한 다음에 너가 만들어낸 유전 정보에 대한 그 정보를 다 디테일하게 다 한 다음에 너라고 하는 얘는 특이적으로 항상 얘를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 그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를 주입받은 거야. 그게 핵산 기반 단백질 특성이야. 그래서 자 봐봐. 가장 빠르고 그죠? 얘 특성은 자,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핵산 기반 단백질의 특성은 뭐냐면 자 가장 빠르게 설계하여 대량 생산하게끔 하기 위한 형태로 항원에 대한 설계도 즉 항원 설계도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죠.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가지는 고유한 유전 정보 그 모든 유전 정보를 다 주입받은 게 아니야. 너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특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정보를 주고 우리 몸에서 주고 우리 세포가 직접 항원을 만들게 한 게 핵산 기반 단백질, 핵산 기반 백신의 특성이에요. 저것을 고규빈 씨 자, 가장 빠르게 항원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고 항원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세포가 직접 항원을 만들게 한 거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DNA, RNA라고 하는 그 핵산이 유전 정보, 그 유전 정보로부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오케이? 내 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전 정보. 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저 유전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그 유전 정보 중에 자 병원력을 가지게 하는 저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 위에 주입을 해준 다음에 우리 세포에서 직접적인 항원을 만들어서 그죠? 찐도배기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1차 면역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주게끔 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특징은 그래서 신속 개량이 신속적으로 개량이 가능한 특성. 개량이라는 건 변이가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RNA는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 RNA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만 해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신속적으로 변화를 시킨 견이에 대한 대응이 좀 쉬운 편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안정성 확보 임상 실험 때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화이자나 뭐 모더나나 뭐 이런 백신들 왜 빨리 안 풀리냐, 빨리 맞아버리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먹었던 기억도 약간 있긴 한데 지금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간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 대표적인 핵산 기반 단백질입니다. 코비드-19 그래서 22 개성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백신의 종류를 열거하고 구분짓는 건 이 정도로 끝. 자, 그래서 그 3페이지에 해당하는 블랭크들 여러분에게 다 채울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 지난번에 아마 혈액형 판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치? 혈액형 판정 내용까지 안 했었나? 했어요. 그거 안 했었지, 혈액형 판정.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 혈액형 문제를 푸는 거가. 안 했었어요. 안 했었었나봐,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안 했었어. 그래서 너가 기억이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항원항체 반응에서 또 이렇게 맨으로 묶어져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혈액형을 판정하게끔 하는 그런 기본 룰, 그리고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걸 수혈해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내 혈액을 다른 사람, 다른 환자에게 수혈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입니다. 자,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4가지 혈액형 타입 있죠. 그 혈액형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사람들의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 유전자. 근데 이 3개 유전자가 어때요? 우열의 관계가 복수의 대립 유전자 우열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A와 O 사이에서 B와 O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명확한데, 그죠? A와 B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명확하잖아요. 쌤이에요. 그쵸? 그래서 A, B를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AB형으로 표현되는 거고, A 타입도 B 타입도 다 발현되고, A만 갖고 있으면 A 타입, B만 갖고 있으면 B 타입, O만 갖고 있으면 O가 A도 B도 안 발현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 그 유전 정보들에 의한 관계들은 그렇다 치고 정상적인 A형은 유전자형이 A 타입이나 O 타입일 때 A형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A 타입이거나 O 타입일 때 유전자형이 이렇게 있을 때 A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적혈구에 응집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적혈구에 내가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타입의 당 단백질을 발현시킬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A 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고요. B형은 당연히 B 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겠죠. AB형은 우열관계가 없다 보니까 A 타입도 B 타입도 둘 다 동시에 같이 공동 발현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AB형은. 자, 근데 O형은 그것도 A 타입도 B 타입도 둘 다 없어서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된 타입. A 타입도 안 발현돼, B 타입도 안 발현돼, 아무것도 없어요. 항원이 없어요. 항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응집원이 없다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응집소가 있어요. 응집소는 다른 말로 자,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을 결정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알파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와 베타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케이? 유전자 타입인 거야.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말고,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그걸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말고 또 다른 타입의 응집소라고 하는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항체들이 있는데, 혈액 자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항체들이 있는데, 그걸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가 알파 타입의 유전자 또는 베타 타입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두 타입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 항원 항체 반응처럼 A 타입의 응집원이 발현되어 있을 때 우리 혈액의 혈장에 알파 타입이라고 하는 응집소가 만약 만들어서 돌아다니면 저 알파 타입의 응집소와 A 타입의 응집원은 서로 짝꿍이야. 그래서 좋은 역할 하냐 그러지 않고, 저 응집소 알파가 얘를 인식해서 적혈과 기능을 못하도록 응집시키고 용혈시켜버려. 파괴를 시켜버려. 돼요? B도 마찬가지야. A와 알파는 만나면 응집이 돼버리고 B와 베타는 만나서 적혈구를 용혈시켜버려. 적혈구가 응집 용혈됩니다.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자,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발현되어서 혈액에 있고 적혈구에 A타입이 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태어났을 수 있었을까? 못 태어났겠지.
왜 적혈구가 산소를 열심히 공급해서 운반을 해줘야 된대. 받아와서 운반을 주고 받아와서 운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데 혈장에 조금이라도 알파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인식에서 이걸 파괴했을 거잖아.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A랑 알파는 엇갈려 있어. 그 말이 뭔 말이냐? 얘가 태어났다는 거. A형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건 이 사람의 몸에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를 발현시키는 유전 정보는 억제가 되고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가 되고 베타라고 하는 형태들만 발현되어서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자기 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적혈구는 적혈구대로 산소만 개념 수행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베타는 베타 나름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B형이니까 당연히 알파라고 하는 형태들이 발현됐겠지. 그럼 A, B형은 당연히 알파, 베타가 둘 다가 발현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둘 다 발현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O형은 알파와 베타 둘 다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알파, 베타 둘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타입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이제 형아가 물어봤어. 형아가 물어보면 선생님 그러면 혈청이라고 하는 것과 혈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응집소라고 하는 게 어디에 돌아다닌다고? 응집소라고 하는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얘가 어디에? 여러분의 혈장에 돌아다녀요. 선생님 혈장, 혈청 한 끗 차이잖아요. 장청. 그죠? 어로 들어가고 요 위에 점을 하나 더 찍냐 안 찍냐 그 차이인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뭐냐면 자 혈청은 혈액을 응고시켜서 얻어낸 거야. 혈액을 응고시켜서 얻어낸 거야. 선생님 근데 응고가 뭔데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혈액의 세부적인 어떤 구조를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저 혈액을 응고시키지 않고 뭔가 빠르게 원심 분리를 시켜서 혈액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성분을 깔아앉고 가벼운 거 위에 뜨고 그래서 뭐로 혈액의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배운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그 아이 그렇게 연구한 전제는 뭐냐면 피를 딱 뽑아서 동맥에서 뽑고 나서 뚜껑을 빨리 닫아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을 안 시켜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막아준 거고요. 근데 여러분 코피가 터졌다거나 코피 터졌던 걸 그대로 놔뒀다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딱딱하게 굳죠? 당연히 혈액이 응고가 됩니다. 왜 응고가 되냐면 혈액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혈소판 성분들이 공기 중에 내가 노출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혈소판이 탁 터지면서 혈액 응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야. 왜? 그대로 계속 피가 질질 혈관을 통해서 새고 있으면 피가 너무 과다출을 해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 과다출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럼 안 되니까. 그래서 잠오시면 서도 돼요. 자, 올해가 어땠어요? 자,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켰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게 혈청이고요. 응고가 안 되고 그냥 피를 빨리 받아서 밀폐를 시켜가지고 빠르게 원심 분리를 시키게 되면 그지? 공기 중에 노출이 없을 때 얻어내는 게 혈구와 혈장입니다. 혈구, 혈장이에요. 돼요? 달라요. 자, 근데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 네, 피를 받아놓고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공기 중 노출 때문에 뭐가 혈소판이 탁 터지면서 혈액 응고 효소가 스타트가 되고요. 혈액 응고 과정이 그러면서 혈액 응고시키는 과정에 혈소판이 터지고 단계의 효소 시스템들에 의해서 피브린이라고 하는 섬유질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피브린 같은 섬유질 단백질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적혈구, 자신의 백혈구 또는 조금 사이즈가 큰 것들을 마치 그물망에 잡아매는 것처럼 이렇게 얽어매주는 거야. 백혈구나 또는 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거, 적혈구에 해당하는 거, 크야 큰 것들은 다 이 피브린이라고 하는 섬유질 단백질에 얽어매져 버려. 오케이? 얽어매져 버리고 피브린이라고 하는 섬유질에 해당하는 단백질에 얽어매지지 않는 건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얽어매지지 않고 요 위에 액체 성분으로 위에 맑게 떠. 오케이? 그래서 얽어매져서 압착이 돼서 만들어진 게 피딱지야. 그걸 우리는 혈병, 다른 말로 피딱지라고 하는 거고 피딱지. 오케이? 얽어매지지 않고 물하고 그 외 나머지 사이즈가 작은 성분들을 위에 떠서 고름처럼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기를 우린 혈청이라고 한다. 돼요? 그럼 혈청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세포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라고요. 혈청은 혈액을 응고시켜서 응고되는 과정에 있던 이 피부리기 세포 성분들을 다 얽으면서 야 지혈돼야 돼 빨리 구멍 난 거 메꿔야 돼 라고 피딱지를 딱딱하게 만든 거니까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뭐 적혈구들이랄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 성분인 백혈구들이랄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 성분들 기억세포 같은 것들이 혹여 있었다면 그들이 얽어매져서 이 피딱지를 만든 혈병 안에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성분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항체나 듣고 있니 규빈아? 듣고 있어요. 자는 거 아니? 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항체나 사이즈가 작은 것들 항체나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응집소들은 여기 안에 혈청 안에 돌아다녀. 돼요?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혈액형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뭘 사용하냐면 봐봐. 너의 혈액형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병원을 가. 그럼 내가 원래 A형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큰 수술 앞두고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나는 A형이에요 라고 알고 있었던 정보 그냥 그대로 말의 정보를 믿고 A형 사람의 피를 수혈해줘도 될까? 안 돼요. 그때마다 이제 확정적으로 진짜 말만 믿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조직 구조를 다 알아야 정확하게 제대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혈액을 수혈해줄 수 있겠지, 그지, 구입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잠이 오면 담요를 벗도록 하는 건 어떨까? 서보는 건 어떤가? 오래 버티게 됐어, 규빈아. 오늘 왠지 안 졸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오빠 똑똑해 보여요. 안경까지 썼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잘했어요. 그래서 안경까지 쓰고 똑바로 뭔가 집중해서 끝까지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리져 버리지 않고 또 주무시네요. 자,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원래 A형의 사람의 몸에는 뭘 갖고 있어서? 베타를 갖고 있었어. 그지? 그래서 원래 A형 사람의 몸에 피를 응고를 시켜서 내가 얘를 얻어내면 자, A형 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에 피를 응고를 시켜서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여기 이 혈청에는 뭘 갖고 있다고? 베타. 그치, 베타를 갖고 있다고. 베타를. 그래서 베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 A형 혈청이라 해. 돼요? 베타를 원래 뭐란다? 베타를 표준 A형. 왜 표준자는 왜 붙이냐면 원래 A형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었던 걔를 뽑아낸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또 반대로 B형 사람의 몸의 피를 이렇게 B형 사람 피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약간 일부를 응고시켰어. 응고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있었던 얘를 여기 있던 혈청을 뽑아냈어. 그 혈청 안에 뭐가 있겠어? 알파. 그치? 알파가 있겠지. 베타가 있으면 걔는 죽었겠지. 안 태어났겠지. 그치? 알파가 있겠지. 알파가. 그래서 알파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명명하는 거야? 표준 B형. 표준 B형 혈청이라고 한다고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표준 B형 혈청. 원래 그 사람의 피에서 추출해낸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적혈구는 혈액형을 판정하는 걸로 쓸 수가 없으니까. 적혈구들은 세포니까,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병에는 알파만 모아놨어. 어떤 병에는 이 베타만 모아놨어. 네? 스포이드로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여기다 똑똑 떨어뜨렸어. 여기 베타만 있대. 그죠? 여기는 알파만 있대. 이렇게. 떨어뜨려놨어. 혈액형을 판정하기 위해서. 원래는 투명해요. 나 알파예요. 나 베타예요. 안 알려줍니다. 오빠! 나 알파예요. 나 베타여서 안 알려준다고요?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 깔려져 있는데 내가 혈액형을 몰라요. 내 혈액형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자, 피를 이제 소독침으로 체열침을 해가지고 여기도 떨어뜨리고 여기도 떨어뜨렸어. 오케이? 어떤 사람은 여기는 응집이 됐어. 여기는 응집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혈액형이 다른 사람 말고요. 규빈씨, 이 사람은 혈액형이 뭐예요? A요, B예요? 두 번째 거 뭐예요? 알파예요, 베타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는 응집이 됐는데 여기는 응집이 안 됐대요. 그 사람의 혈액형이 뭡니까? 베타니까 응집이 안 됐으니까 A형. 네, A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A형이에요. 왜? 그 사람이 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깔려진 알파랑 만나서 응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알파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요인이죠. A라고 하는 응집 원만을 색출해내는 요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건 뭐라고 해요?
A형 혈청이 많다. 항으로 표현하면 넌 너에 대한 안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를 똑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표준 원래 B형. 너가 B형의 몸에 있었던 거니까 표준 B형 혈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빨리 4쪽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 1번과 2번 있죠? 여기 채워봅시다. 자 A형 원래 A형은 A와 응집소 뭐? 베타. 베타. B형은 B와 알파. 알파. AB는 AB 둘 다 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없다. O형은 A와 B가 없다. 그죠? 근데 알파 베타를 둘 다 갖고 있다. 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죠. 시트르산나트륨. 그죠? 자, 아까 공기 중에 노출되면 혈액이 응고돼요 라고 했었죠. 근데 그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질이 시트르산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시트르산나트륨을 넣고 원심분리한 거는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거야. 돼요?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거.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거랑 똑같으니까 B는 혈구, A는 뭐야? 혈장. 그지? 적어줘. B는 혈구, 혈장. 첫 번째 A는 공기 중에 노출을 안 시킨 거랑 똑같다고. 시트르산 나트륨을 넣고 원심분리한 거. 근데 시트르산 나트륨을 넣지 않았대. 그 말은 공기 중에 너 혈액 지금 노출됐어. 너 지금 응고되거라. 라고 시그널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돼요? 내 얼굴 대파 크게 나왔겠다. 자, 그래서 응고되거라. 라고 시그널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D는 뭐가 되는 거고? 피딱지. 혈병. 혈병. 그죠? 이 혈병 안에 뭐가 있다고? 세포가 있다. 세포들이 얼검해진다고. 적혈구든 백혈구든 기억세포든 세포들이 얼검해져서 피딱지를 만들었고요. 거기 얼검해지지 않은 C에만 뭐가 있다고. 혈청. 그치? 그 사람이 뭐 항원항체 반응해서 뭔가 항체를 획득했다면 항체나 또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응집소들이다. 그치? 항체나 응집소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응집소를 갖고 있다고. 적어줘. C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응집소 또는 그 사람이 획득한 항체들을 갖고 있다고요. 야! 자, 너 왜 안 일어나? 일어나 했잖아! 왜 안 일어나고 계속 졸고 있어? C에 뭐가 있다고? 응집소랑 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항체가 있다고. 아이 C에 항체가 있다고. B는 피딱지 혈병 상담 떠서 저번에 놀릴 것 같다. 거의 그 정도야. 사자고요, 사자. 자, 했고요. 졸지 마!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혈 관계. 자, 그럼 수혈의 원리는 뭐야? 주는 사람의 반응을 안 해야죠. 제가 항원항체 반응 안 해야죠. 제가 착각까지 말해도 콩떡까지 잘 먹었어요. 항원항체 반응 안 해야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거기다 적어줘.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환자에게 줄 거야.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응혈자가 주는 사람이죠. 네? 그래 맞아. 수혈자 고물자의 응집원과 수혈자가 받는 사람이에요. 수혈자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하면 돼요? 안 돼? 안 안 돼요. 폭탄 맞는 거야. 응집소와 항원항체 반응하지 않을 거. 와. 그러면 AB형의 P는 O형에게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모른 척해? 없어. 걔는 폭탄이 2개나 있어. A도 있고 B도 있어. 주고 싶어도 못 줘. 그지? 응집은 A와 B를 둘 다 갖고 있잖아. 반대로 O형은 다 줄 수 있어. 그지? 그래서 O형은 착한 P라고 해. 여기 단어를 공부할 때. 착하고 싶어서 착한 게 아니야. 그지? AB형은 나쁘고 싶어서 나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혈액의 어떤 특성상. A와 B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못 준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개념 해당하는 부분들 다 설명해드렸고 아래 지식은 문제 만나면서 문제 혹시 나오면 설명해드릴 거니 자, 여러분에게 내드렸던 문제 중에 몇 개를 한번 질문을 받아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우 힘들어. 어떤 새끼가 열심히 쏘는 바람에 목소리 높이느라 좋겠네. 정말 이거 주면인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만 분화가 돼요. 그럼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는 틀렸죠? 어떤 경우일까요? 네, 틀렸죠. 근데 왜 답이 맞다고 돼 있는데요? 어디 가요? 38번이요. 그럼 다른 형태의 문제겠죠? 한번 다른 봐드릴게요. 상태예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다른 경우에서 봐드릴게요. 38번이 맞다고요? 38번, I38이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가봅시다. 자, 저 형아가
그래서 165쪽에 20년 대비 목표 문제를 물어봤어요. 뭔가 국어가 되게 길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방어작용은 국어가 뒤지게 길게 나와요. 언니는 동생들 읽어보고 있어요. 문제 풀어볼 생각도 안 했죠? 저 형아는 문제 풀어왔는데 문제 풀어보거나 문제를 만날 생각도 안 했어. 아, 나 이런 책까지 한번 봤어. 위안 삼으면 안 돼. 규비자는.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네? A부터 C까지 I38입니다. A, B, C가 학원이래요. 노출된 적이 없대요. 뭐가 되게 기네. 네. 자, 생지 1 한테 학원 A 줬어요. 생지 2, 3, 4 1, 2, 3, 4 겁나 뒤지게 많이 나네. 1, 2, 3, 4 생지예요. 1, 2, 3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이 생지고 생지한테 A를 주사했고 2주 뒤에 기억세포를 분리했대요. 맞죠? 예. 그리고 자, 투 생지한테 뭘 주사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라는 걸 주사했대. 그리고 2주 뒤에 기억세포를 또 분리했대. 그죠? 그리고 뭐야 이거? 네? 세 번째 그림 뭐야? 아, 아니다. 기억을 주사하고 난 다음에 그죠? 기억을 주사하고 난 후 2주가 지났을 때 아이 거 기억세포를 준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림만 보고 있어서 미안해. 그림만 보고 있어서 2의 기억을 기억을 먼저 주네. 3의 니은을 먼저 주사했고 얘는 생기시면 얘는 태조군이네. 그죠? 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PC 중에 하나래. 그죠? 병원체 중에 하나야. 기억 니은은 병원체 중에 하나. 2주가 지난 다음에 나의 원에 있던 거기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그죠? 나의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너를 얘한테 줬대. 너한테 그죠? 투라고 하는 생리한테 그죠? 네. 그리고 나의 원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나의 원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투에 그 다음에 나의 3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나의 3에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그지? 너의 2주 똑같네. 2주 뒤 기억세포 너한테 줬어. 그지? 퍼한테. 그죠? 네. 그리고 1주가 지난 다음에 1주 후 ABC 1주 뒤 ABC 다 줬어. 그랬더니 자 2거 생지와 3거 생지의 차이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되는가 두 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그랬더니 A 주사 A하고 그죠? B 주사는 이렇게 돼서 그죠? 그리고 C 주사 했더니 C 주사는 C 주사에 B와 C를 주사를 했는데 C 주사 지점에서는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저 4는 A 주사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죠? B 주사인데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C 주사인데 이렇게 된 거네. C는 C 그죠? 자 얘가 A였고 얘가 B였고 얘가 C였어요. 자 차이를 봐야죠. 차이를 그림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선생님. 국어가 되게 길었는데 나 죽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죽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단 볼게요. 얘가 자, 여기 봐봐. 치마 빨리 자, 기억하고 니은이 BC라고 하는 병원체 중에 하나래. BC라는 병원체 중에 하나. 그래서 기억을 주사해줬고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여기 있던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그죠? 1주가 지나서 여기 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주사를 시켜준 건 단원컨대 A라는 학원이었어. 그죠? 네. 그리고 이 기억세포는 다른 개체, 다른 생지의 몸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기억세포로 기능을 합니다. 그지?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이 생지 원놈이 만들어낸 기억세포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간 건, 그죠? 생지 투몸에서 요렇게 A라고 한 얘가 올라간 건 이 받았던 정상적인 얘가 정상 기능을 한 거야.
그치? 그치? 정상적으로 원몸에 있었던 기억세포를 뽑아내서 생쥐라는 T한테 주사를 받았던 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서 그런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도 몇 주가 지났을 때 생쥐2도 1주 정도가 지났을 때 A, B, C를 다 주사한 거잖아. 얘도 A, B, C를 1주 정도가 지난 후에 다 병원체를 주사를 했더니, 그치? B는 처음 들어온 놈과 똑같고 C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때 주사해준 놈이 누구예요? 아, 기억이 C구나. 얘가 C죠. 얘가 C예요. 그 짝이 C. 이 글자기 C예요. 돼요? 그리고 저것과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저 생쥐 4번이, 그죠? 생쥐 4번도 얘도, 그죠? 2주 뒤쯤 이 니은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얘를 받아서 획득 면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 생쥐가. 그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이 4번의 생쥐가 요놈이 만들어준 기억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생쥐 4번도 동일하게 얘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그죠? 그대로 획득받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갈대되니까 살아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두 번째 그림에서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들어온 병원체 이미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부터 들어왔던 너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능력이 탁 튀게 보이는 게 얘 아닌가요? 네. 그쵸? 얘죠. 그래서 얘는 B인 거야. 그래서 B에 대한 병원체 기억세포를 내가 공급받은 거야. 4번. 이 과정에서 공급을 받은 거야. 그리고 A, B, C를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A도 C도 처음 들어온 것과 똑같은 형태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죠? 얘가 뭐에 대한 거고 DNA에 대한 거고 얘가 그죠? 기억에 대한 거죠. 아이고 힘들어. 됐죠? 네, 해결이 됐네요.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억은 C다. 기억이 맞죠? 맞았구나. 맞았죠? 기억이 C입니다. 그럼 구간 A에서 구간 A는 어디인가요? 여기 초반이죠? 네. 여기. 네, 기억세포에서 영향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A 책상. 그죠? 맞죠. 당연히 책소면 얘기를 하겠죠. A에 대한 책소면 항상체가 당연히 할 거고요. 항체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니까. 그럼 구간 B는 뭔데요? 지금 B에 의해서, 그죠? B의 기억세포가 기능을 해줘서 기능하는 형태니까. 그죠? 근데 이제 A도 들어왔고 C도 들어왔고 B도 같이 들어와 있는 병원체 A와 B와 C가 세 개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G 아닐까요? 당연히 들리죠. 안 되지. 당연히 틀죠.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되지 않아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다량 2차 면역을 하는 건 있어. 됐나요? 끝.